인도네시아는 연간 자동차가 약 100만 대 팔리는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 자체에서 한국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 LG그룹과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 배터리 셀 투자를 앞세워 동남아시아 지역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에 본격 나섰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의 연간 생산량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셀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한국 기업 진출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국 기업들을 들어오려는 인도네시아의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셀 합작 공장 설립 계약을 인도네시아와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양측은 약 11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성공적인 합작 공장 설립과 현지 전기차 시장 확대 지원 차원에서 일정 기간 법인세와 합작 공장 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강화 등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는 일본차가 아닌 한국차들에게 이런 유리한 혜택까지 주면서 한국 기업이 들어오게 하는 것일까요? 일본의 차들이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80대 정도로 인근 국가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까지 쉽사리 동남아시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브랜드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해왔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판매량만 보더라도 1위에서 5위는 모두 일본 브랜드이고 이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무려 85%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현지에 진출한 현대차의 점유율은 0.1%에 불과하다고 하니 왜 동남아시아가 일본의 텃밭으로 불리는지 알겠습니다. 일본차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관세가 최대 84%에 달할 정도로 높고 사치세 등 각종 제도가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진작에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현지 생산을 하고 있고 로비를 통해 다양한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구축해왔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은 불리한 조건의 관세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텃밭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현대차가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빵빵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판도가 더 이상 일본차로는 미래를 선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현대차는 현재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 차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기존의 차종을 유지하고 있었죠.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일본 차와의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현대차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비장의 무기는 전기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필수 광물인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데요. 하지만 니켈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를 만들거나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를 만들 만한 기술력은 부족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들을 통해 풍부한 니켈 매장량을 기반으로 배터리 소재 개발과 배터리 셀 제조, 이를 활용해 전기차를 만드는 산업을 구축해 신성 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매장량과 채굴량 모두 세계 1위인 인도네시아에서 풍부한 자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과 함께 동남아와 아시아 태평양 권역은 물론 전 세계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세안 시장은 완성차에 대한 역외 관세가 최대 80%에 이를 정도로 관세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세안 자유무역 협약 참가 국가는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즉 현대가 인도네시아 자본을 이용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는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은 신기술까지 힘을 합한다면 그 기술력은 배가 되겠죠. 이런 뛰어난 한국 기업들을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놓치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공장 계획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대차는 2019년 11월 인도네시아에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1조 8천억 원. 올해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 판매될 자동차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 차의 약점인 전기차를 앞세워 일본 브랜드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인데요. 2019년 인도네시아의 완성차 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29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배터리셀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두 공장이 모두 정상 가동되면 연간 25만 대의 완성차와 15만 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가 인도네시아에 생산됩니다. 일본의 요새의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별로 복잡한 관세 체계를 조정하고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고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사용될 자동차용 강판, 부품 등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 붙는 모든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를 동남아 호주 국가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항구를 새로 만들어주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1조 3천억 원을 공동 투자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에는 연간 10기가와트씩, 자동차로 따지면 15만 대 분량의 배터리가 2024년부터 생산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셀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신기술을 적용, 고함량 니켈과 코발트, 망간 출력을 높여주고 화학적 불안정성을 낮춰줄 수 있는 알루미늄을 추가한 고성능 NCMA 리튬이온 제품입니다. 우선 2024년부터 생산되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2-GMP가 적용된 모델을 비롯해 향후 개발될 다양한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죠. 배터리셀 합작 공장이 들어설 카라왕 지역은 브로카시, 치마랑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카라왕 노동부가 발간한 서부 자바 영감 등에 따르면 2018년까지 카라왕의 산업용지로 조성된 부지는 1375만 6358헥타르 규모로 6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 공장을 포함해 총 1760여 개의 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합작 공장이 들어설 산업단지는 수도인 자카르타 중심부에서 남동쪽으로 약 65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공항, 항구,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망이 촘촘히 구축돼 있어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에 들어가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은 원자재 공급부터 배터리셀 제조, 나아가 전기차 완성차 생산까지 드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효율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용 전기차 모델을 개발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인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신기술을 적용하고 각 차량의 성능과 상세 사양에 맞춰 최적화된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고효율, 고성능,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높은 전기차 생산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대차와 LG뿐만이 아닌데요. 배터리 시스템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모비스는 이번 합작 공장 설립과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영역인 전동화 부분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고 친환경 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을 갖고 싶어하는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차와 정면 승부를 벌이려는 현대차가 손을 맞잡게 됩니다. 동남아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과 정면 승부를 한다는 게 녹록한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성공은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17년 베트남 탕공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시장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베트남 역시 도요타, 혼다, 마츠다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가 베트남 거리를 누비게 된 지 1년여 만에 전체 브랜드 중 2위로 올라섰고 2020년 상반기 이후 도요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타코그룹과 손잡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기아 역시 혼다, 미쓰비시를 제치고 3위에 올라서며 한국 자동차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텃밭에서 현대차 그룹, LG 그룹 등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고 나아가 세계 시장까지 점령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